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8장의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표현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뭐 어떤 주요 사람들의 어떤 주요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의 출현 빈도, 즉 어떤 뭐 키워드, 어떤 단어에 대한 출현 빈도를 어떤 카테고리 내부에서 예를 들면 그게 뭐 연구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예를 들면 뉴스를 통해서 다루어지는 가장 뭐 자주 반복되는 그런 내용 또는 뭐 제목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문헌 정보들을 뭐 크롤링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관심 분야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그 관심도가 높은 뭐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뭐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렇게 이제 출연 빈도를 따져서 이 부분을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방식으로 가장 출연 빈도가 높은 어떤 키워드를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뭐 뚜렷하고 진하게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예제가 제공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어 문서에 대해서 영어 문서의 제목의 키워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표현. 두 번째로는 한글 문서에 대해서 역시 이제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영문 문서 제목에 대해서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인데 지금 이 PPT 상에 이 분석 미리 보기 쪽에 나와 있는 전체 이 예제에 대한 개요가 좀 두 번째 예제의 이 한글 뉴스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좀 잘못 이렇게 그, 그 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책에 아마 동일하게 그림이 표가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사용되는 뭐 좀 그 공통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명사 추출을 위해서 OKT 같은 이런 패키지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 때문에 사용하는 이 오픈 코리안 텍스트라는 이름의 그 한국어 그 형태소 분석을 위한 그런 패키지라서 지금 이 첫 번째 예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감안을 하시고 지금 요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무시하고 두 번째 예제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첫 번째 예시처럼 각 단어별 또는 각 키워드별 출현 빈도를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가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이 화면의 중앙에 가장 크게 진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됨으로써 어, 시각적으로 지금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뭐 어떤 관심도가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뭐 그런 표현이 좀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에서 영문 문서 제목에 대해서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보면 먼저 목표는 빅데이터라는 이제 두 단어로 조합된 키워드를 분석하려고 하고요. 즉 지금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 셋으로부터 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이제 출현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영문 데이터에서 분석할 특징, 이게 이제 텍스트이다 보니까 어, 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방법, 즉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자연어 처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형태소 분석, 즉 문장을 어떤 단어 단위로 이제 그 파싱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그 자동화시켜 줄 수 있는 도구들의 활용법,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상에서 이러한 류의 텍스트 데이터를 좀 쉽게 처리하기 위한 어떤 벡터 형태로의 변환 방법,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어떤 전처리, 가공, 뭐 이런 내용들이 또 고려되어야 할 거고,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여기서는 이제 각 단어별 뭐 출현 빈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실습을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아나콘다하고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다른 예제들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뭐 인터프리터 상에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물론 작성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아마 환경적인 구성이라든가 뭐 라이브러리의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 때문에 지금 아나콘다를 뭐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그 앞서 우리가 다뤘던 예제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다 아나콘다 상에서 아나콘다 기반 주피터 상에서 다 작성이 되고 뭐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예제는 아나콘다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한번 동일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자연어 처리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이런 기술들이 이제 결합돼서 발전된 분야고요. 이런 이제 문장 형태로 기술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이제 추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의 가공이라던가 그다음에 추출 그리고 분석 기법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단어 단위로 파싱해서 어떤 뭐 단어 단위에 내지는 어떤 단어들의 연속된 단어들에 대한 문맥 뭐 이런 형태의 접근이 보편적인 어떤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한 분류, 그다음에 군집, 그리고 어떤 어휘에 포함되어 있는 감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적이 가능할 수 있고요. 자,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요구될 수 있을 거고요. 전처리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그 뭐 형식을 일치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결측값들을 채워 넣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전처리 과정들이 요구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텍스트의 경우에도 역시 뭐 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을 통해서 수집한 아니면 뭐 어떤 뭐 CSV 같은 형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어떤 텍스트를 이제 읽어다가 뭐 사용하는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처리 절차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전처리에서 텍스트 분석인 경우에 전처리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그 유형들을 좀 보게 되면 먼저 정제, 그리고 정규화, 토큰화, 불용어 처리, 어간 추출, 표제어 추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세분화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정제의 경우에는 이 불필요한 기호,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정규식을 이용해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식은 이제 정규 표현식을 가리키는 거고, 어, 보통 이제 어떤 문장이 기술되게 되면 뭐 컴마, 마침표, 느낌표 또는 뭐 헛다운표나 큰 따옴표, 자, 이런 것들이 문장 부호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어, 어떤 뭐 이모티콘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들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다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어 뭐 키워드 기반의 분석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제거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뭐 영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벳 대소문자, 그다음에 뭐 숫자,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어떤 분석할 그 범위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정규식을 이용한 정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정규화 과정은 뭐 정제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형태가 다른 단어를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소문자를 뭐 대문자나 소문자 뭐 한 종으로 이제 이렇게 일치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을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이제 치환하는 그런 류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토큰화는 이제 문장을 단어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기준으로 단어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인데 어, 보통은 특히 이제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단어가 명확히 구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 구분자를 이런 이제 그 공백이나 또는 뉴라인 같은 자 그런 화이트 스페이스로 설정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단어에 대한 분리가 가능해질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분리된 단어에서 이제 불용어 처리 과정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조사, 관사, 뭐 전미사 이런 것처럼 어, 어떤 문장의 구성을 위한 뭐 그런 목적으로 뭐 사용되는 그러니까 그 분석 대상의 어떤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또는 큰 의미가 없는 자 그런 유형의 어떤 단어들을 제거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간 추출의 경우에 어떤 단어에서 뭐 시제라든가 뭐 단수 복수 뭐 과거형 진행형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어간 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그냥 단어의 형태를 가장 뭐 일반적인 그 형태,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어, 뭐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기본형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어간 추출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표제어 추출은 마찬가지로 단어에서 시제, 뭐 단복수, 진행형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 이 표제어 부분을 추출해서 역시 이 동일한 형태로 일반화시키는 자, 이런 절차를 표제어 추출 이렇게 이제 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품사를 지정해서 뭐 명사라든가 동사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통일된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 그러니까 이 어간 추출보다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동일한 형태의 품사로 어떤 단어들이 그 가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지금 6가지 정도의 이런 단계가 보통 이제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그러니까 또는 텍스트 분석을 위한 그 전 단계의 전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그런 전처리 절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워드 클라우드는 앞서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텍스트에 대한 출현 빈도를 시각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 핵심 단어를 또는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를 이제 좀 돋보이게, 그러니까 센터에 그다음에 뭐 진하게 그다음에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고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이렇게 크게 나타내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제에서 사용할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캐리스는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이고요. 어, 여기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술 문헌들, 뭐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관리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 URL은 release.kr로 되어 있고, 자, 이 사이트에서 지금 빅데이터로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해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거고요. 자, 한번 실제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사이트고, 키워드에 자, 빅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국내 학술 논문, 그리고 학위 논문,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뭐 학술지, 단행본, 보고서, 강의,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구분돼서 이 빅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이렇게 검색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해외 학술 논문을 선택했고, 자, 해외 학술 논문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를 보니까 아키텍팅 타임 크리티컬 빅데이터 시스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유형이 논문인 그런 이제 문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는. 자, 지금 결과를 보면 지금 전체 건수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동을 해보면 1535페이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당 현재 10개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굉장히 많은 양의 문서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영어로 작성된 문건만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작성 언어 부분에 첫 번째가 영어로 되어 있고 13,263건이네요. 자, 영어 선택을 하고 그다음 밑에 이제 실행을 눌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검색 결과를 출력하도록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될 그 문서의 개수를 100개씩으로 지정해서, 자, 현재 그 디폴트는 10개였는데 자, 출력될 문서를 100개로 지정해서 조회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이제 첫 페이지에 1번부터 이렇게 100번까지 각 페이지당 100건씩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된 결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100개씩 출력이 되도록 설정을 했고, 출력된 이 결과에 대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해서 다음 화면에서 나오는 이제 내보낼 때 이 엑셀 형태로 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전체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자,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이제 엑셀 저장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서지 정보는 제목, 저자, 연도 간략하게는 이제 이렇게만 나오고, 상세 정보 하면은 나머지 기타 등등의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략 정보로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파일로 my cabinet excel data xls 이렇게 이제 엑셀 문서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페이지가 여러 개였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과정을 반복하는데, 뭐 전체를 끝까지 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10페이지만 했네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9번까지니까 10페이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 해도 되고 일부만 해도 되고 그건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저는 10페이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내보내기에 이전과 동일하게 엑셀로 저장을 하고 간략 정보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 하게 되면 파일명은 자동으로 이전 파일 다음에 괄호 1 하고서 이제 두 번째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3페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10페이지까지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페이지까지 저장을 해봤고, 다운로드 디렉토리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괄호 1번부터 9번까지 9개 페이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장됐던 괄호 없는 파일까지 해서 총 10개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각각의 파일은 지금 100개의 문헌에 대한 정보를 각각 가지고 있겠죠. 자, 첫 번째 파일을 한번 열어봤고요. 자,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앞서 이제 간략 정보였기 때문에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일, 자, 요런 그 서지 정보만 이렇게 100개씩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영어로 작성된 해외 논문에 대한 데이터 파일들을 지금 준비해 봤고요. 자, 방금 확인했듯이 엑셀 파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일, 자, 이런 필드들로 구성된 엑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이제 그 아나콘다와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시킨 상태에서 8장의 8장 언더바 데이터 뭐 이런 폴더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마이 캐비넷 엑셀 데이터 하고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파일 10개를 이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해당 디렉토리의 이 파일들을 주피터 노트북상에서 모두 읽어다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어오고 가공하는, 자,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실행시킨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